40년간 쌓아온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음은 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74세, 한국전력에서 40년간 송전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아내 순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3년째, 둘째 아들 현원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 책들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던 기술서적들,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그려가며 완성했던 회로도들, 책장 한 권 한 권마다 제가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며 적어놓은 메모들, 현장에서 터득한 노하우들. 아버님 아침 드세요. 혜진이가 불렀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직장 다니랴, 아이 돌보랴, 집안일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아, 늦겠다. 빨리 먹어야겠네. 너도 빨리 먹어. 학교 늦어. 모두들 바쁜 아침이었어요. 저만 홀로 여유가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미안해서. 아, 맞다. 아버님, 죄송한데 거실 책장이 너무 꽉 차서요. 도연이 참고서 놓을 자리가 도저히. 아, 그러고 보니 책장이 정말. 아버님 기술 관련 책들 요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창고에 잠시 정리해 드려도 될까요? 아, 그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얼굴을 보니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아니야, 괜찮다. 손자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아버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합리적인 이유였어요. 당연히 손자 공부가 우선이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아려왔습니다. 마치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와, 이 책 정말 두껍네요. 아버님이 이런 어려운 책들을 다 보셨다니.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셔. 이런 전문 서적들을. 잠깐, 혹시 이건 내가 직접 그린 회로도인데? 우와, 아버님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정말 정교하네요. 이건 1985년에 설계했던 변전소 회로도야. 그때 이걸로 전국 기술 혁신상을. 아버지, 이것도 중요한 거면 따로 보관해 드릴까? 아니다. 괜찮다. 다 옛날 것들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소중하다고, 이건 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혜진이와 현호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차마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책 찾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손자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40년간 쌓아온 제 지식의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빈 공간을 바라보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가서 제 책들을 꺼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히 가족들을 번거롭게 할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방 정리 좀 해드릴까요? 빵! 옷장에 계절 안 맞는 옷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책상 위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아, 아버지, 사실 도연이가 방에서 공부하기엔 거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요. 혹시 아버지 방 책상을. 또 시작됐구나.
이번엔 제 방 차례인가 보네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뻔뻔한가요? 하지만 도연이가 중학생이라 공부할 환경이. 아니야, 아니야. 이해한다. 그런데 이 상장들은 제가 평생 받은 상장들이었어요. 1987년 기술혁신상. 전국에서 선발된 10명 중 1명이었죠.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 이런 소중한 것들. 앨범에 정리해서 더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먼지도 안 쌓이고 색깔도 안 바래고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습기도 차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상을 받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순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기억들까지도 앨범 속으로 들어가는군요. 더 안전한 보관. 합리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릴까요? 마치 제가 살아온 증거들이 하나씩 감춰지는 것 같아서. 그 옛날 그 시절을 어찌 잊으리요. 이 라디오는 순이와 함께 30년을 들었던 거였어요. 매일 아침 7시 뉴스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엔 옛날 가요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아버님, 아침부터 소리가 좀. 아, 미안하다. 너무 컸니? 도연이가 아직 자고 있어서요. 요즘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미안. 볼륨을 더 줄일게. 아버님, 요즘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어폰 끼시면 음질도 더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방해 안 되고. 그래? 이어폰. 혼자만 듣는 라디오. 순이와 함께 듣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혼자만의 것이 되는 건가요? 제가 스마트폰에 앱 깔아드릴게요. 정말 편리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음질도 훨씬 선명하고. 고맙다. 그럼 이 라디오는 이제 안 쓰시는 거죠? 그래. 그런 것 같네. 스마트폰으로 듣는 라디오. 음질은 확실히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습니다. 순이와 함께 듣던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져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여보, 아버지가 요즘 너무 조용하시네. 그러게요. 예전엔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설마 편하게 지내시는 거겠죠? 아버님 요즘 불편한 건 없으시죠? 그래, 괜찮다.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 편하다고 했지만, 정말 편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까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구석에서.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무서운 건 그게 자연스러워져 간다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책들은 창고에서 잠들어 있고, 제 상장들은 앨범 속에 갇혀 있고, 제 라디오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래, 고맙다. 요즘 대화가 이게 전부였어요. 식사하세요. 그래, 고맙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할 말을 잃어버렸달까요? 할아버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방에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정말 잘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손자의 성적이 올랐다니 기뻤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동시에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제 방에서, 제 책상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게 아버지 요즘 많이 조용하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건?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도 모르겠어요. 뭔가 필요한 건 없으세요? 고맙다. 별로 필요한 건 없어. 현호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구나.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책들을 다시 거실로 가져다 놓아 달라고? 내 방을 다시 돌려달라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 또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말인데,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잖아. 그런데 방이 좀 좁다고 해서, 아, 또 공간 문제네요. 부엌을 지나가던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사실, 아버지 방이 제일 넓잖아. 아버지는 혼자 계시니까 작은 방도 충분할 것 같고, 하지만 아버님 기분이 나도 고민이 많아.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도연이 교육도 중요하고, 요즘 아이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그렇긴 하지만 아버님이 또 상처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고민인 거야.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더 죄송하고, 현호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손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죠.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다 들었다. 아, 아버지, 언제부터 계셨어요? 조금 전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었어. 아버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도연이가, 알고 있어. 아이 교육이 우선이지. 현호의 고민 어린 표정을 보니 이 아이도 힘들구나 싶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현실과 효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괜찮다. 다 이해한다. 정말, 괜찮으세요? 내가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어. 침대 하나, 옷장 하나면 충분하지.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도현이는 이제 시작인걸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마치 제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방 이사 당일. 아버지 이사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별로 없을 거야. 아버님 이 옷들 중에서 혹시 안 입으시는 것들 정리할까요? 아, 그런가? 아니에요. 괜찮으시면 그냥 두세요. 제가 괜한 소리를 아니야. 한번 정리해도 좋겠네. 혜진이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기분을 신경 쓰면서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아버지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진들? 어머니랑 찍으신 사진들인데, 너무 많아서 작은 방에 다 못 둘 것 같아서요. 순이와 찍은 사진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릴 때 가족 사진, 결혼 기념일 사진들, 50년의 추억이 담긴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정리할게. 아버지, 죄송해요. 왜 죄송해? 당연한 거지. 현호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이 아이도 힘들구나 싶었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버님 이 액자는 거실에 둘까요?
그래, 거실이 좋겠다. 가족 사진은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사실은 작은 방에 둘 자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순 없었죠. 작은 방. 정말 작았어요.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닿을 것 같았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적게 들어왔어요. 그날 밤 40년 넘게 살던 큰 방이 그리웠어요. 순이와 함께 잠들던 그 넓은 침대,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던 큰 창문. 벽 너머로 도현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과 공부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니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작아진 기분일까요? 엄마, 할아버지가 밤에 기침을 좀 하셔서요. 기침을? 벽이 얇아서 소리가 들려요. 친구들도 할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내가 기침을 했나? 무의식 중에.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봐. 아버지 목이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혹시 도연이 공부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조심하마. 기침을 조심한다고요? 숨 쉬는 것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하지만 혜진이도 현호도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괜찮다. 할아버지가 조심하면 되지. 그날 밤부터 기침이 나오면 이불 속에서 참았어요. 손자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하지만 새벽 2시, 3시에 홀로 이불 속에서 기침을 참는 제 모습이 이게 정상인가요? 정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순덕아,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잠 못 자나? 나이가 들어서 그래. 순덕이와는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예요. 순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차도 마시고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던. 아들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응.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뭔가 힘들어 보여. 순덕아, 너는 집에서 숨 쉴 때도 조심해? 숨쉬기? 무슨 소리야? 기침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그런 것까지도. 정수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40년 친구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순덕아,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사라져가는 기분일까? 뭐라고? 내 책들은 창고 깊숙이 사라지고 내 상장들은 앨범 속에 숨겨지고 내 방은 손자가 차지하고 이제는 기침도 숨어서 해야 하고. 정수야, 가족들 탓하는 게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나를 생각해 주고 있어. 하지만 마치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정수야, 어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혜진이가 아버님 너무 오래 계셨네요 라고 하더라고. 도현이가 급하다면서. 그때 느꼈어. 아, 내가 화장실 쓰는 시간까지 눈치 봐야 하는구나. 순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수야.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응? 나도 그래. 우리 큰 며느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도 요즘 손님 같아. 너도?
며칠 전에는 내가 TV 보고 있는데 손자가 와서 할머니 이 프로그램 재미없지 않아요? 만화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꿔줬지. 그런 일이 처음엔 아이가 예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다음날 계속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언제 보나 싶더라고. 순덕이도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드실 반찬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김치는 너무 짜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생선조림은 비린내 난다고 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안 해줘. 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만, 맛없는 것들만. 순덕아, 정수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 집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며 살게 됐을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정수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해. 우리도 이 집의 가족이라고,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괜히 분위기만 나빠지지 않을까? 그럼 이대로 계속 숨어서 살 거야. 기침도 참고 화장실도 눈치 보고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그렇긴 하지만 정수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순덕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저를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우리 나이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우리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순덕아,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도 힘들다, 나도 외롭다, 나도 이 집의 가족이다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가족들을 배려한다며 계속 참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덕아, 나도 용기를 내볼까? 그래, 정수야.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로 내가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40년간 참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사라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존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을까? 4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가 생각났어요. 순이와 함께 우리 집이라며 기뻐했던,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때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벽 너머로 현호와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요즘 더 조용해지신 것 같아. 그러게요. 뭔가 기운도 없으시고,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님은 불편하셔도 말씀 안 하실 분이시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야. 현호와 혜진이도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정작 저한테는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일, 아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말해야겠어. 아침 식사 시간.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손도 조금 떨렸고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잠깐, 식사 전에 얘기할 게 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도현이까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힘든 게 있었어. 힘든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괜찮다고만 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 책들이 창고에 가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아, 그거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리고 내 방도 그리워. 그리고 기침도 참지 않고 하고 싶어. 아버지, 기침을 참으신다고요? 도현이 공부에 방해될까 봐서.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몰랐네요. 너희들 탓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여쭤봤어야 했는데. 나는 아직 이 집의 가족이고 싶어. 치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말은 했지만 당장 뭔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간은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아버님,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래, 고맙다. 아버지, 책 보고 싶으시면 창고에서 가져다 드릴까? 아니야, 괜찮아.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현서가 언제 들어왔니? 방금 공항에서 왔어요. 현호한테 연락받고 급히 왔어요. 형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현서가 큰아들에게는 더 솔직할 수 있었어요.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 현호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기침도 참고 계셨다면서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이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불편하시면 안 되죠. 현석이가 동생네 가족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요. 현석이가 있는 일주일 동안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버지, 책 몇 권 거실로 가져다 드릴까요? 정말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주 보시는 것들부터요. 고맙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몇 권씩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아버님, 이 상장은 어디에 걸까요? 상장을 기술혁신상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냥 어디든 거실 벽에 걸면 어떨까요? 도현이도 보고.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사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친구들이 와서. 아, 방 써야 하구나. 알겠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거든요. 도현아, 할아버지도 가끔은 그 방에서 책 좀 보고 싶어. 아, 네. 언제요? 내가 학교 간 낮 시간에. 좋아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쓰세요. 이렇게 서로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알겠어. 나도 이제는 말할게. 아버님도 이 집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여전히 어색하고 때로는 서로 배려하느라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도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했어요. 내 자랑을? 네. 거실에 걸린 상장 보고 할아버지가 전국에서 상 받으신 분이라고요. 그랬구나. 아버지 그 상 받으실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듣고 싶어? 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었나 봐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기술자로 살아온 이야기들. 가족들이 진짜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고요. 며칠 후 순덕이를 만났어요. 정수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 응. 뭔가 달라 보여. 말했구나. 응. 말했어. 어땠어? 생각보다 어려웠어. 처음엔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말한 게 다행이야.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 가끔은 여전히 눈치 볼 때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순덕아, 너도 용기 내봐. 그래야겠어. 너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눠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끔은 어려워요. 완벽한 해답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정말 죽음보다 서글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려 했던 제 자신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여전히 이 가족이 이 사회의 일원이에요. 가족이 저를 배려한다며 제 것들을 치울 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쉽지 않겠지만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제 방에서, 아니, 이제는 도현이와 나누는 우리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를 서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 더욱 소중한 일이에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건 죽음보다 서글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용기 내어 이야기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끝.